어떤 공부를 하시든지 초반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용어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과세라고 있습니다. 과세의 뜻이 뭐냐면 세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거래는 이 거래를 하면은 세금을 내는 건데, 요건 나중에 쪽지 시험 볼 겁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용역의 수입은 없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화 그러면 거기 435페이지 위에 있어요. 네, 재화 그러면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과 무채물인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가치는 돈이에요. 그래서 유채물은 만질 수 있는 거, 무채물은 뭐 하는 거예요? 못 만지는 거. 못 만져도 돈 벌 수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 특허권 같은 거. 그리고 카카오톡도 만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돈 벌어요, 못 벌어요? 돈 벌죠. 그래서 앞으로 돈 벌려면 무조건 이쪽입니다. 이걸로 돈 버는 시대는 이제 갔어요. 그리고 예로는 돈은 벌 수는 있지만 옛날처럼 떼돈 벌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인건비 올라가죠. 재료비 올라가죠. 맞죠? 근데 얘는 뭐 인건비가 올라가든 뭐하든 뭐 연관성이 있긴 하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뭐 재료가 들어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작권도 하나의 무채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BTS의 지민인가 1등 했다면서요. 솔로 앨범으로 1등 했대요. 지금 난리도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어디가 누가 제일 많이 웃고 있을 거예요? 소속사 사장님이 웃고 계실 겁니다. 왜냐면 한 명이 잘 되면 이게 무채물로 해서 이제 돈 엄청나게 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용역은 요게 이제 재화고, 용역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재화가 아닌 것이 용역이에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넘기세요. 그래서 거기 436페이지 보시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있거든요. 요거 나중에 외울 거예요. 그래서 총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담보. 담보는 왜 공급이 아니냐면요, 담보라는 건 현재 거래예요, 미래의 거래예요? 미래의 거래예요. 담보가 뭐냐면 내가 이거 잘못하면 이거 팔아서 돈 갚을게.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담보는 요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이라고. 그래서 내가 집을 살 때 이 집을 담보로 해서 뭐를 빌리죠? 돈을 빌리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집을 못 갚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매로 넘어갑니다, 우리 집이. 그래서 올해 지금 연초부터 난리잖아요. 뭐 빌라왕이니 뭐니 해서 지금 경매 쪽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옛날처럼 낙찰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집값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뭐 잘못 잡으면은 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담보라는 거는 현재 거래가 아니고 미래 거래이기 때문에 공급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의 포괄 양도. 여기 437페이지 위에 보시면 있어요. 포괄의 뜻이 뭐냐면 전부 다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대빵 잘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더니 이거 10억 줄 테니까 팔아. 그래갖고 내가 다 팔아버렸어.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왜 이거는 공급이 아니냐면요, 포괄 양도를 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에요. 사업자가 아니니까 세금 낼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네. 왜냐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 낼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437페이지 밑에 보시면 물납.
물납의 뜻이 뭐냐면 물건으로 납부하는 거예요. 세금을. 우리가 납부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돈으로 내는 걸 현납이라 그러고 물건으로 내는 건 뭐라 그래요? 물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왜 물납은 과세 대상이 아니냐면 우리가 물건으로 낸다라고 해서 세금을 더 거두면 사람들이 물건으로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겠죠, 당연히. 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세금을 안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물건으로 내는 거는 세금 납부는 할 필요가 없다. 그거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마지막에 보시면 공매 및 경매. 근데 강제여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아까 담보 때 잠깐 이야기했는데 내가 돈을 빌려서 집을 샀어요. 네. 일명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걸 받아서. 근데 내가 돈을 못 갚았어. 그러면 내 집이 강제로 경매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강제로 팔리니까 내 기분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겠죠. 근데 거기에다가 강제로 팔려서 승질나 죽겠는데 세금 내래. 그러면 세금 낼 거예요? 멱살 잡고 싸울 거예요? 멱살 잡고 싸우겠죠. 왜냐면 강제로 넘어가 갖고 기분도 안 좋은데 갑자기 국세청 직원이 나한테 오더니 강제로 팔리셨죠? 세금 내세요. 그러면 거둘 수는 있겠지만 걷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그리고 내가 원해서 판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안 걷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강제로 넘어가면요, 그 사람한테 떨어지는 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경매까지 안 넘어가는 게 좋은데 아마 올해 경매로 많이 넘어갈 거예요. 아마 역대 최대치 될 분위기입니다. 네. 지금 이미 외국은 날리고 대한민국도 이제 시작했어요. 뭐 시작했냐면 코로나 시대 때 제일 잘 나갔었던 게 프로그래머였거든요. 근데 지금 10%에서 20%씩 자르고 계세요. 네. 뭐 네이버든 뭐든 다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자르고 있다라고 뉴스에 조금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취업하시게 되면은 그냥 조용히 있는 게 가장 좋은 시대입니다. 투자나 이런 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저처럼 가끔씩 로또나 사세요. 지금은 뭐 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어떻게 될런지 아무도 몰라요. 잘 되면 내 탓이긴 하겠지만 이게 좀 애매모시기 한 타이밍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나중에 외울 거예요. 종류. 그 다음에 438페이지로 와주세요. 그래서 438페이지 보시면 거기 간주공급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별표 3개 치세요. 요거 시험 문제에 엄청나게 잘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것도 어느 정도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앞에 보시면은요, 간주공급에는 총 4가지가 있어요.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지원. 이 간주공급의 뜻이 뭐냐면은요, 가짜를 진짜로 인정하는 걸 간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주하고 같은 말이 의제라고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용어냐면은 요게 가짜를 진짜로 인정해준다는 법률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뭐로 간주한다 그러면은요, 가짜인데 진짜로 인정해주겠다는 뜻이에요. 또 그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간주라고 표현합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요 자가 공급에 그러니까 무상 공급이라는 게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근데 공짜로 인정을 하겠다 못 하겠다? 못 하겠다. 이거 왜 만들어 놨냐면 이런 걸 인정해 줘 버리면은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장난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무슨 장난치냐면 세금 안 내려고 장난을 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뭐 싫어하냐면 똑같이 물건을 샀는데 나는 세금을 내는데 쟤는 세금을 안 내. 그러면 좋아요, 싫어요? 싫죠. 네. 그러니까 좋은 거든 싫은 거든 우리는 함께해요를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난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요 간주 공급이세요. 그래서 보시면 이 자가 공급이라는 거는 내부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면세에 쓰는 거. 면세에 쓰는 거에 대해서는 왜 인정을 안 하냐면요.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제가 앞으로 이거만 있어요. 우리가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납부세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뺍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면세라는 건 세금을 면제받는 거예요. 뭐 받는 거예요? 면제. 근데 만약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물건 살 때 매입세 공제 받았죠. 맞죠? 우리 순서는 매입이 먼저예요? 매출이 먼저예요? 매입이 먼저잖아요. 물건을 사야 뭐 할 수 있죠? 팔 수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살 때 일단 매입세 공제를 받아요. 근데 면세로 팔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매출세액이 0이에요. 왜냐면 면세라는 건 세금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국가 입장에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왜냐면 매입세액 빼줬는데 매출세액이 0이야. 그러면 세금 낼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너네 매입세액 빼준 이유가 너네 이거 가지고 과세 쓴다라고 했잖아. 근데 사가서 뭐에 써버렸죠? 면세에 썼죠. 그러면 인정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그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의 뜻은요, 1000cc 넘는 차예요. 우리나라에서 1000cc까지를 경차라고 합니다. 무슨 차라 그래요? 경차. 그래서 경차가 아닌 차를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라고 해요. 그래서 결론은 개별소비세가 안 들어가는 차를 1000cc가 넘는 차를 사시면 국가에서는 세금을 더 내라고 되어 있어요. 1000cc가 넘는 차를 사시면. 근데 요거는 뭐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타이어 파는 회사예요. 근데 사장님 차가 펑크가 났어요. 그러면 사장님 차 고치겠죠. 맞죠? 그리고 사장님한테 돈 달라 그래요? 돈 달라고 안 해요? 돈 달라고 안 하죠. 왜냐면 사장님한테 돈 달라 그러면 혼날 테니까. 국가에서는 이런 거 인정을 못 하겠다. 왜 그러냐면 타이어를 샀을 때 매입세 공제 받았잖아요. 그러면 타이어를 팔아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사장님 차 펑크 난 거 고쳤다 그래서 세금을 안 내? 그러면 이런 건 왜 인정을 안 해주냐면 이런 걸 인정해줘 버리면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정상적으로 물건 팔고선 사장님 차 펑크 난 거 교체해줬다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열심히 일한 사람은 세금 많이 내고 장난치는 사람은 세금 적게 내고 솔직히 지금도 그렇긴 해요. 뭐 솔직히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인정을 못 하겠다. 그 다음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은요 본지점 간의 거래라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본지점 간의 거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본지점 간의 거래는 본점하고 지점하고 말 그대로 뭐 한다는 뜻이에요? 거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 이제 본지점 간의 거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점에서 지점으로 물건 보내나요? 안 보내나요? 물건 보내죠. 근데 이거를 공짜로 줬어요 라고 하면은 인정을 못 하겠다는 얘기예요. 뭘로 준 거는 인정을 못 하겠다. 공짜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특이하게 얘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요. 요즘에 요거 갖고 시험 문제 냅니다. 그래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것도 좀 봐주세요. 그래서 정리하시고요. 이건 종류를 좀 외워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교재는 저기 441페이지. 여기 441페이지 보시면은요, 여기에서 이제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은요, 거기 보시면 개인적 공급이라고 있어요. 개인적 공급은 말 그대로 개인적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는 건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요 문제가 생겨요. 그 개인적 공급에서 요건 개인적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밑줄 잘 쳐져 있는데 10만 원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10만 원. 거기 이제 10만 원에다가 밑줄을 좀 쳐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잘 보셔야 되는 건 요거예요. 뭐냐면은 거기 보시면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이런 직원들 관련돼서 주는 거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거기에 이제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안 되냐면은 그 연간 10만 원 이하의 경조사 그리고 연간 10만 원 이하의 명절 기념일 선물. 명절 기념일 선물. 요거는 일단 법적으로는 얼마까지는 괜찮다라고 되어 있어요? 10만 원. 그래서 그 10만 원 좀 잘 봐두세요. 그래서 10만 원까지는 괜찮다. 그래서 만약에 50만 원이 나오면은요, 40만 원은 세금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10만 원까지는 인정을 하겠다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조금 슬픈 게 제가 이제 이런 수업을 하다 보니까 명절날 되면 사람들이 선물 뭐 들고 다니나 이런 걸 좀 유심히 보거든요. 근데 과거보다 늘어나고 있는 선물 세트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김 선물 세트라고. 진짜 한 10년 전에는 김 선물 세트 보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한 3, 4년 전부터 김 선물 세트가 하나하나씩 보이더니 요즘에는 은근 김 선물 세트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회사들도 힘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은 별로 좋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회사 다닐 때 그게 되게 싫었어요. 회사 맨날 힘들다면서 사장님은 외제차 끌고 다녀요. 맞죠? 아니면 맨날 비싼 거 먹으러 다녀요. 맞죠? 아니면 골프 치러 다녀요. 그러면서 맨날 뭐라 그래요? 우리 회사 힘들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부분들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건 저도 이해해요. 무슨 내용인지도 알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요 10만원 잘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440페이지 보시면 직매장 반출이라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직매장 반출 잘 봐주셔야 되는 파트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면은요, 직매장 반출은 뭐예요? 페이지가 잘못 썼구나. 400 잠시만요. 직매장 반출이 아니지. 왜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냐. 442페이지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잘못 봤어요. 사업상 증여. 사업상 증여는 이런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은 만약에 우리 회사가 컴퓨터 파는 회사예요. 근데 거래처에서 조만간 컴퓨터를 50대를 살 예정이래. 그러면 거래처 사장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컴퓨터 한 대 정도 선물로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게 이제 사업과 관련된 증여예요. 근데 여기에서 잘 보셔야 되는 건 거기 442페이지 밑에 보시면 예외에다가 별표 하나만 쳐주세요. 그 예외를 좀 잘 봐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시험 문제는 그런 걸 내시거든요. 예외 같은 거. 그래서 그 예외를 좀 잘 봐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예외 보시면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는 거. 이거 뭐냐면 아마 많이들 편의점 가면 보셨을 거예요. 이거 아시죠? 1+1 같은 거. 요런 것들이 이제 주된 거래인 재화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만약에 내가 커피를 먹기 위해서 커피를 샀는데 뭐 2+1이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두 개 가격에 하나도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하죠. 왜냐면 편의점 가격이 저렴하진 않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주된 거래에 들어가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두 번째 견본품. 견본품에 대해서도 세금 안 걷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물건을 팔려면 견본품 보내줘야 돼요, 보내주면 안 돼요?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 물건을 보고 이 물건을 살 거냐 말 거냐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견본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거기 광고 선전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견본품 같은 경우엔 뭐냐면 이거 둘 다 이제 저기에서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어디에서 많이 보실 수 있냐면은 저기 화장품 가게. 우리 화장품 사러 갔는데 화장품 산 다음에 견본품 많이 준다라고 소문나는 곳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견본품 많이 주는 데로 갈 거예요, 견본품 안 주는 데로 갈 거예요? 당연히 견본품 많이 주는 데로 가려고 생각해요, 안 해요? 하죠. 왜냐면 우리한테 견본품은 소중하니까. 그 다음에 광고 선전물. 이것도 보면은 우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요, 저기 어디냐, 화장품 파시는 데에서 지금 오시면 마스크팩 하나 더 드려요, 이런 거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세요 라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물건이 덜 팔리겠죠. 왜냐면 견본품 2개 줄 거 1개 줄 거고, 광고할 거 3개 할 거 2개 할 거고, 이렇게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또 요즘 좀 슬픈 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막 이제 광고지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옛날에는 광고지에 사탕이라도 하나 찍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광고지만 주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운 좋으면은 저기 물티슈도 받고 했었는데 요즘엔 그럴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폐 없이 잔존재화. 요거는 그 사업하시는 분, 그 다음에 요거 설명 안 드렸구나. 거기 마지막에 보시면 특별재난지역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물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뭐 이제 불 나거나 지진 나거나 하면 그런 지역에다가 물건 같은 거 쓰시라고 보내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세금을 거두면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면 세금 걷는다 그러면 보낼 거예요, 안 보낼 거예요? 안 보낼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지 않겠다. 그 다음에 442페이지 밑에 보시면 폐업 시 잔존재화. 이거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제일 싫어해요. 왜냐면 우리가 폐업하는 이유가 뭐죠? 장사가 뭐해서요? 안 돼서. 네. 잘 되면은 폐업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저라도 잘 되면 폐업 안 하죠. 왜 폐업해요? 네. 그렇게 좋은데, 장사 잘 되는데. 근데 장사가 안 되니까 대부분 이제 폐업을 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요, 폐업하면은 물건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남은 물건에 대해서도 뭐를 내셔야 된다?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잔존이라는 게 남은 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건이 남아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를 내셔야 된다고요? 세금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참고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근데 이거는 왜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냐면은요. 이거 안 걷으면은 형평성이 깨져요. 어떤 형평성이 깨지냐면 문 닫는 회사들은 세금을 안 내도 만약에 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문 닫고 물건 파는 게 훨씬 더 이익이잖아요. 왜냐면 정상적으로 팔면 세금 내야 돼. 근데 비정상으로 팔면 세금 안 내. 그러면 정상으로 하고 싶어요? 비정상으로 하고 싶어요? 비정상으로 하고 싶죠. 왜요? 비정상으로 하는 게 돈을 훨씬 더 많이 버니까.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거 하시는 분들이에요. 노점상. 노점상 하시는 분들 진짜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제 친구가 그 장사할 때 놀러 갔었는데 저녁에 밥 먹고 있는데 뉴스에서 노점상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정상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은 물건 파는 거에 대해서 세금 다 내죠. 임대료 다 내잖아요. 근데 이제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은 세금 안 내죠. 맞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파는 사람들이 좋아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폐업하는 물건에 대해서도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를 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세금을 내고 폐업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건 없고. 그 다음에 444페이지. 거기 위에 빈 공간에다가 요거 하나만 써주세요. 무상 공급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무상이라는 게 공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에는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이제 뭐가 있냐면은요. 첫 번째로 재화의 무상 공급. 요게 간주 공급이에요. 그래서 재화의 무상 공급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공짜로 물건 주는 거는 세금을 내셔야 된다. 참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실 게 이제 용역의 무상 공급이에요. 그래서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공짜로 일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단 특수 관계인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은 제외. 설명은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첫 번째로 재화의 무상 공급은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건 공짜로 주는 거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용역이라는 거는 공짜로 일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저거 도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배 열심히 하고 왔는데 그 다음날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연락 왔냐면 작은 방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해주세요.
그래도 공짜로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날 가서 작은 방을 공짜로 해주고 왔는데 국세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고 전화 왔냐면 공짜로 일하셨죠? 세금 내세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왜냐면 돈도 못 받고 공짜로 일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금 내래. 그러면 세금 걷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과세 대상은 아니에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그럼 과연 공짜로 일한 거에 대해서 세금을 얼마 내라고 할 거예요? 금액 잡기도 어렵잖아요. 당신 공짜로 일했으니까 100만 원만큼 세금 내. 이렇게 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세금 걷기가 어려우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걷는데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요거. 그리고 공부하실 때 특수관계인이라고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친인척. 결론은 아는 사람. 우리 모르는 사람한테 잘해줘요? 아는 사람한테 잘해줘요? 아는 사람한테 잘해줘요. 그래서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내가 만약에 주안역에 건물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럴 수 있잖아요. 친척애가 지금 잠깐 쉬고 있어. 그러면 친척애한테 야, 우리 건물 1층 비는데 와서 커피숍 할래? 공짜로 빌려줄게.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럴 일은 없잖아요. 예, 길 막 건너가다가 막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한테 저기요, 제가 건물주인데 저희 1층 비어 있어요. 오셔서 장사하실래요? 이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그래서 요게 붙는 거예요. 특수관계. 근데 대한민국 법은 참 뭐 같은 게 누가 봐도 뇌물인데 뇌물로 안 잡더라고요. 예전에도 있었잖아요. 어떤 경우 있었냐면 저기 경기도였나? 경기도 쪽으로 알고 있는데 전세가 아파트 전세가 5억 정도 되는 아파트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공무원에서 좀 위에 급수에 있는 분이 전세로 1억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맡고 있는 내용이랑 그 집을 빌려준 회사랑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누가 봐도 뇌물이잖아요. 맞죠? 왜냐면 5억짜리 집을 1억에 누가 빌려줘요? 바보 아닌 이상. 근데 뉴스에만 나오고 무죄로 끝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그런 게 생기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러다가 재판도 컴퓨터가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대한민국은 진짜 뭐라 그래야 되나, 무전 유죄되고 유전 무죄될 수도 있잖아요. 돈만 많으면. 근데 저 아는 변호사분 말로는 저거 싸움이래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대부분 우리가 봤을 때는 심증이잖아요. 물증만 100% 정확하면은 그거는 못 이긴대요. 근데 이제 물증 잡기가 워낙 힘들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 머리 좋아서 문제될 만한 물증들은 대부분 다 먼저 없애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경찰이었나? 좀 문제가 있는 경찰이었었는데 휴대폰 조사하려고 봤더니 아버지가 휴대폰을 들고 가서 호수에다 집어 던져버렸잖아요. 네, 조사 못하게 하려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수입 나오면 요거까지만 보고 쉴게요. 수입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건데 앞으로 제가 수입 나오면 맨날 두 줄만 써요. 아니, 두 개만 씁니다. 거래처는 세관. 그 다음에 부가세만 회계처. 요건 나중에 이제 분계 문제 때 나와요. 그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일단 지금은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저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물건 들어오는 걸 수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외국 회사가 대한민국에 와서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세금계산서 발행 역할을 여기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세관에서.
그래서 인천으로 들어오면은 인천세관, 그 다음에 김포로 들어오면은 김포세관, 이런 식으로 세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래서 그거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이거를 세관에서 대신 해주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요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국내에서 샀으니까 부가세 내고 외국에서 샀으니까 세금 안 내도 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맞춰주기 위해서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뭐를 거두시는 거예요? 세금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3시에 거기 밑에 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